안녕하셨죠? 예. 날씨가 다시 추워졌죠? 예. 자, 저번 주 했던 거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뭐 했나요? 자, 이런 질문할 때 제일 난감하죠? 자, 페이지 80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이게 이제 저번 주 했던 거죠. 저번 주에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이제 대표적인 게 시장 실패죠.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것은 원래 시장이 하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교환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근데 자원 배분이 잘못됐다? 그럼 뭐다? 시장 실패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한 5가지 있었단 말이죠. 이 5가지는 그 자체를 묻는 문제가 2번 정도가 출제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최근에 22회 때도 이제 공공재 부분이 출제를 한번 했고요. 비경합성과 비비해제성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는 또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파트예요. 우리 부동산을 옮길 수 없죠. 그러니까 주변의 토지 이용이 내 부동산의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도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이제 출제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 독과점 기업이 존재한다든가 규모의 경제 자체가 시장 실패를 낳지는 않고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점입니다. 그렇게 제가 판서를 해드렸죠. 규모의 경제는 원래 좋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무엇을 낳을 수 있어요? 독점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생기는 겁니다.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외부 효과.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에 관한 이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출제자가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규모의 경제에 따른 독과점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정확합니다, 사실은. 근데 간혹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내거나 뭐 지금 실제 출제자들도 그냥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결론 있죠. 2가지.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외부 경제 글자 4개,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 글자 5개. 어떤 게 과소 소비 생산입니까? 외부 경제. 과대 소비 생산은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 그 다음에 단기 장기를 배웠었죠. 단기는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다. 장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경쟁이 일어나죠. 경쟁은 무엇을 사라지게 한다? 초과이윤을 사라지게 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지구제 이제 최대 단점이 사전적 독점, before the fact라고 그랬죠. 사전적 독점. 기존에 이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유리한 지정을 받게 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단기에.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었고. 개발권 양도제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혹시 기억나세요? CO2 배출권 거래제? 지금 우리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시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가 원래 13년에 할 상황이었는데 15년을 이렇게 늦추면서 아마 입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관심을 좀 두시고요. 그 논리가 코드 정리라고 그랬죠. 코드 정리가 기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개발권 양도제도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개발 이익을, 자, 개발에 따른 우발 이익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우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봤었고. 임대료 규제에 있었죠. 다음 페이지.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곳에 설정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기억이라고 했어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오직 하면은. 제가 오직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겠냐 이 말이죠. 균형 임대료보다 어디에 설정해야 한다? 낮은 데 설정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높은 데 설정해서 더 올라가지 마. 그럼 아무리 효과 없다 그랬습니다.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주택량이 준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싸면 뭐하냐고, 주택이 없는데. 그러나 다음 페이지 살펴보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잠깐 효과 적거나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간접 개입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 임대료 보조는 수요측과 공급축을 이렇게 나눴었죠. 수요측 보조는 2가지로 나눴습니다. 가격, 집세 보조, 현금, 소득 보조. 자, 소비자 형차에서 어떤 게 더 좋아요? 현금, 소득 보조 더 좋죠. 정부 정책의 유효성, 정책 효과 측면에서 어떤 게 좋고? 가격, 집세 보조가. 그랬었죠? 강제 소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요측 보조든 공급축 보조든 궁극적으로 주택량을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뛰어들어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직접 개입인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계속 공급을 하면 사적 임대시장은 아예 사라집니다. 예?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된다니까?